시니치는 냉정하고 침착한 아키즈키라면 대발전한 창가학회 조직의 중심축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대에 즉응하는 견실한 전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자신은 모든 동지를 지키고 지금보다 더욱 힘껏 응원하자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맹세했다. 주조가 세상을 떠난 18일 저녁에는 주조의 집에서 통야가 이튿날 19일에는 고별식이 있었다. 그리고 23일 저녁에는 창가학회 본부장의 통야가 이튿날 24일에는 스가모에 있는 도쿄도다 기념강당에서 본부장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모든 의식에 참석해 추선 회양의 창제를 올렸다. 또 24일 저녁에는 신주쿠 문화회관에서 동남아시아 8개국 지역의 멤버들과 근행한 뒤 주조의 유덕을 기리는 동시에 동양 광포의 미래를 전망하며 대화를 나눴다. 시니치의 행동에 휴식은 없었다. 25일 시니치는 세계 평화 실현을 향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한 키신저 박사와 세 번째 회담을 했다. 그리고 이날 새로운 출발을 고하는 본부 간부회가 도쿄도다 기념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니치는 회장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중심으로 하는 학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밝게, 명랑하게, 사이좋게 광선유포를 향해 한 걸음 전진하기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또 이튿날부터 8월 초까지는 나가노를 방문해 회원을 철저히 격려하고 8월 17일에는 도쿄 시부야에 있는 국제우호회관 훗날 도쿄국제우호회관에서 아카시 야스시 유엔 사무차장과 회담하면서 10.24 유엔의 날이나 세계 평화 추진과 문화 향상을 위한 일본의 역할에 관해 대화했다. 세계 평화를 실현하려면 유엔이 힘을 가져야 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각국이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거듭 대화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시니치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시니치는 아카시 사무차장에게 분명히 말했다. 우리는 유엔을 지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 기아와 빈곤 그리고 질병에서 인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생명 존엄을 설하는 종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겪는 불행을 어떻게 타개하고 행복을 실현하는가, 여기에서 니치렌 대성인이 전개하신 입정 안국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불법자의 종교적 사명은 입정 안국이라는 사회적 사명을 성취했을 때 완결된다. 스니치는 아카시 야스시 유엔 사무차장과 18번에 걸쳐 회담을 거듭한다. 그 사이의 학회는 유엔과 협력해 현대 세계의 핵 위협전을 비롯해 전쟁과 평화전, 현대 세계의 인권전 등을 세계 각지에서 개최한다. 또 1992년 유엔 캄보디아 잠정 통치 기구의 사무총장 특별 대표가 된 아카시는 학회에 중고 라디오 지원을 요청했다. 학회 청년부는 캄보디아 라디오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여 약 28만 대의 라디오를 기증했다. 이 라디오들은 캄보디아 내전 이후 실시된 첫 총선거에 크게 공헌했다. 1981년 8월 말 시니치는 제2회 SJ 총회 등에 참석하고자 하와이 호놀룰루로 갔다. 그리고 세계 각국 지역의 대표 7,500명이 모인 총회에서 기념 강연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했다. SGI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근본으로 하면서 평화와 문화와 교육이라는 위대한 노선에 진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엔을 더욱 지지하고 모두 함께 지원했으면 한다. 또 호놀룰루에 머물면서 하와이 대학교에 인접해 있는 미국 국립동서센터를 방문해 불법이 추구하는 평화와 융합의 철학을 기조로 거듭 대화했다. 광선유포, 즉 인류의 행복과 평화의 실현이야말로 우리 불법자의 서원이다. 종문에서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니치렌 대성인 제700원기 50년기 이후에 50년마다 갖는 법회, 대법회가 열렸다.
법주 니타스에게서 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시니치는 니켄이 법주가 된 뒤에도 그 책임을 맡고 있었다. 시니치는 광선유포를 위해 승속 화합을 바라며 성심성의껏 그 책무를 완수했다. 모든 행사가 엄숙하고 성대하게 거행된 뒤 대법회는 막을 내렸다. 한편 한 해 전 9월에 종문 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처분받은 정신의 승려 200명은 종문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1981년 1월 그들은 니켄과 종문을 상대로 법원에 고소하는 등 대결이 격화되면서 더욱더 치열하게 싸웠다. 정신의 승려들은 잇따라 종문에서 빈척 처분을 당했다. 그들은 입으로는 광선유포를 외치면서 한결같이 광포만을 추진해온 학회를 방법이라고 단정하고는 존귀한 불자인 학회원을 끝까지 괴롭히고 승속화합을 파괴했다. 그리고 결국은 광선유포라는 도도한 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질투와 분노로 가득한 수락의 탕류로 가라앉고 말았다. 종문 측은 최종 180여 명의 정신의 승려들에게 빈척 처분을 내렸다. 또 법원의 정신의 주지를 상대로 건물 명도 청구를 제기하는 등 법정에서도 오랫동안 싸움이 이어졌다. 이 기간에도 학회는 일관하여 종문을 외호하고 그 흥룡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빈척 처분을 당해 궁지에 몰린 정신회는 종문을 거듭 공격하면서 동시에 학회를 집요하게 계속 비방, 중상했다. 하지만 학회원들에게는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대로 사신 홍법의 뜻을 관철하여 현실의 광선유포를 추진한 것은 창가학회의 사제밖에 없다. 성운에 비추어 보아도 정사는 명백하다는 부동의 강한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공격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회원을 지키기 위해 반전 공세를 개시하여 국내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모습에 회원들은 함께 일어서자고 새롭게 결의했다.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리고 거친 바람이 휘몰아쳐도 사자가 가면이 일어설 때 효종은 울려 퍼지고 황금빛 새벽이 찾아온다. 쇠사슬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사제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이미 승리의 막은 열리고 있는 법이다. 또 신이치는 종문 사건으로 괴로워하는 지역을 돌면서 창가 동지의 분투를 칭찬하고 위로하여 모두 함께 개가의 여로에 오르자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신이치가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은 시코쿠였다. 그가 회합에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님 곁으로 가자며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 7호를 타고 달려온 박이진 동지의 기계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9월 6일자 세이쿄 신문에 11월 도쿠시마 강당 낙성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에 시니치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시니치의 행사 참석을 예고하는 기사는 이례적이었고 그것은 전국의 동지와 함께 스크럼을 더욱 단단히 짜고 새로운 전진을 개시하겠다는 시니치의 강한 결의를 표명한 것이기도 했다. 또 10월 31일 소카대학교에서 열린 제11회 창대제의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시니치는 역사와 인물의 고찰, 박해와 인생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 강연에서 비운의 만년을 보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비롯해 메이지 요신의 여명을 연 라이 산유와 요시다 쇼인 등은 모두 박해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 후세에 빛나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구런과 위대한 역사서 사기를 저술한 사마천, 또 인도에서는 위대한 혼 간디, 서양에서는 문호 위고를 비롯해 철학자 루소와 현대회화의 아버지 세잔 등 폭풍우가 몰아치는 속에서 끊임없이 신념의 발걸음을 관철한 숭고한 인간의 삶을 말했다. 그리고 위협에는 박해와 고난이 거의 숙명처럼 따른다고 통찰하면서 이렇게 외쳤다. 역사적 위협을 달성한 인물은 민중이라는 대지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그런 까닭에 민중의 희생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야망과 보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질투와
선망의 불꽃으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길을 쓰고 민중의 리더를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박해의 구도입니다. 신이치는 자신의 신념을 힘주어 말했다. 나도 한 사람의 불법자로서 또 일개 서민으로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중상과 박해를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외람되게도 이 박해의 구도에 비추어 보면 박해야말로 오히려 불법자의 영예입니다. 인생을 수놓은 최고의 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세의 역사는 반드시 사태의 민중을 엄중히 심판해 갈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 단언하는 바입니다. 신이치는 사랑하는 소카대생들과 함께 미래를 향한 승리를 선언했다. 11월 8일 도쿄 신주쿠에서 열린 가족 우호 운동회에 참석한 신이치는 간사이로 갔다. 저녁에는 간사이 문화회관에서 열린 구 건장회 참석자를 격려하고 대표 간부와 거듭 간담했다. 간사이는 영원 불멸한 상승의 원료이기 바란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자 시니치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시코쿠의 도쿠시마 강당에서는 7일부터 이사장 모리카와 가즈마사를 중심으로 강당 낙성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도쿠시마 동지들은 시니치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방문을 기다렸다. 하지만 요인과의 회견을 비롯해 여러 많은 행사에서 참석 요청을 받은 시니치는 좀처럼 일정을 확정할 수 없었다.